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는 젊은 날의 불꽃처럼 뜨겁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온도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을.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어느 평범한 아침에 조용히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과 말없이 건네는 그 미소 하나에 가슴속 오래된 굳은 살이 스르르 풀려내리는 감정을.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은 식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멀어지지만 또 어떤 부분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순한 정이나 오래된 추억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쁨과 상처, 약함과 강함을 모두 보아온 세월이 몸과 마음을 함께 길들이고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아는 감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감성의 기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나이 들어 더 깊어지는 사랑의 비밀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부부가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 신경 반응 속도, 감각 수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를 기점으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 피부와 점막의 상태, 심지어 뇌의 공감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부부 사이의 스킨십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오래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른 반응과 강한 자극보다는 상대방의 표정과 숨결, 손길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판단 능력과 해마의 기억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감각 자극을 받았을 때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함께 소환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손길 하나에도 결혼 초반의 설렘, 힘들었던 시절의 위로가 함께 떠오르면서 감정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중년, 노년 부부 대상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부부 중 주 2회 이상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신체 접촉을 지속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계 만족도가 평균 23% 높았고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상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 터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안정감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회로가 점점 굳어집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는 포옹, 손잡기, 부드러운 대화 중에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결국 이 호르몬 덕분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몸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곧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학적 통계도 힘을 보탭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고 수면 질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혈액검사에서 면역세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실제로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중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화를 모르고 그냥 세월에 맡기다 보면 관계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대화가 줄고 스킨십이 줄면 뇌는 배우자의 감각을 점점 덜 기억하게 되고 결국 친밀감 회로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라도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하루에 몇 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부부는 그 회로를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순이 넘어도, 아니 그 이상 나이에서도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성훈 씨, 나이 64. 김 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이 무뚝뚝하고 늘 TV만 보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을 계기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첫 번째로 제안한 건 하루 10초 포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심지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포옹이 짧은 대화가 미소와 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포옹 중에 아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다시 되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우 씨, 나이 62의 사례입니다. 박 씨 부부는 식당 일로 늘 바빴지만 장사가 끝난 뒤에도 서로의 얼굴을 보기보다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폐경 이후 불면증과 관절통으로 고생하자 박 씨는 의학 자료를 찾아보고 매일 저녁 아내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서 아내는 손길이 따뜻해서 마음까지 풀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몇 달 후부터 아내의 불면증이 완화되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발 마사지나 가벼운 손, 어깨 터치는 말초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박 씨 부부는 그 시간을 하루의 마무리 의식처럼 지키고 있고 지금은 장사로 힘든 날에도 웃으며 하루를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거창한 변화나 고급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이 관계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포옹과 손길은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뇌와 몸이 반응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반복된 긍정적 자극은 관계 강화 신호라고 부르며 장기적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의도적으로 따뜻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시선 맞추기를 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 아니라 최소 5초 이상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잘 보내 라고 말하며 눈을 마주하는 것,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오늘 있었던 일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하면서 눈을 보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시선 맞춤은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촉진시키며 심박수를 안정시켜 심리적 거리를 줄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그 순간만큼은 관계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납니다.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처럼 부담 없고 자연스러운 접촉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외출할 때나 저녁에 귀가했을 때 단 3초라도 손을 잡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다녀올게 하며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저녁에 집에 들어와 오늘 고생 많았어 하며 어깨를 가볍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 사람은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습관은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매주 한 번은 서로를 위한 대화 시간을 정하십시오. 주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예전의 추억 같은 소소한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휴대폰을 멀리 두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오롯이 서로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에 차 한 잔을 준비하고 거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 뒤, 우리 예전에 갔던 여행 이야기 해줄래? 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여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 공감과 웃음을 나누는 부부는 10년 뒤에도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루틴을 하나 이상 만들기 바랍니다. 산책, 간단한 요리, 주말 장보기처럼 일상 속 반복 가능한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함께 동네를 20분간 걷는 산책, 매주 토요일 아침에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르는 일, 혹은 주말 점심에만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것, 이런 루틴은 부부 관계를 위한 고정된 안전 구역을 만들고 그 시간이 관계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그 시간만큼은 외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하거나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기,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같이 하기, 혹은 연 1회 건강검진을 함께 예약해 결과를 나누며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유지되면 감정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질환이 장기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매달 꾸준히 반복하면 뇌의 회로와 몸의 반응, 그리고 마음의 습관까지 변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반복해서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깊은 온기를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다만 그 깊어짐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보태줄 때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와 사례들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기 쉬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 중년 이후에도 부부가 평생을 함께 걸어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 자신도 세월 앞에서 변합니다.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고 걸음은 조금 느려지며 피부는 예전보다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당신이 선택하는 만큼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월이 만들어준 여유와 너그러움, 그리고 함께 걸어온 길에서 피어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잠시라도 손을 잡아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 짧은 온기 속에 지난 세월이 스며 있고 앞으로의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고 마음과 마음을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따라 이야기숲은 여러분께 힘이 되고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메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